지금 악수하는 사람이 노은결 소령입니다. 당시 신원불상의 그 인원은 저에게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하지 않는 종북 불온 세력 빨갱이라고 하였고, 저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협박을 하였는데, 제가 보는 앞에서 제 와이프를 성폭행하고 이제 두돌된 제 딸은 얼굴에 큰 상처를 내서 평생 후회하도록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모욕과 협박을 듣고 평생 침묵하면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든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가족들에게 실제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 죄책감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지, 가족들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건 아닐지 두렵고 떨리지만 가족들을 생각하고 진실을 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에 국가폭력과 사찰을 규탄하는 1차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입건 전 조사 중지라는 형태로 사실상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이 멈춰 있는 상태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노은결 소령님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에 의한 사찰, 테러에 의해서 사고를 당했고, 허리가 부러지는 사고로 평생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확히 사건 발생 307일 만입니다. 최초 기자회견 이후 긴 시간이 흘렀지만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정치권도 피해자의 호소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이해득실을 계산하여 판단하였고, 간곡한 신변보호 요청에도 침묵으로 돌아온 그 긴 기간 동안 우리 가족에게 국가는 없었습니다.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정의와 진실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방치로, 신뢰를 저버리고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군복을 입은 군인입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며 언제나 부끄럽지 않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국가와 국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은 명확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입니다. 비록 그 노력의 대가가 저에겐 회복 불가능한 평생의 장애로 남았지만, 국가폭력과 억압, 은폐와 방관이 제 신념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복 입은 시민들이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 그 말씀은 군복을 입은 군인에게도, 그 가족들에게도 마땅히 지켜져야 할 국가의 책무입니다. 사건의 본질이 가려진 채 묻혀진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진정한 국가라면 군인과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의, 불공정, 비상식과 맞서서 이제는 당당히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강력히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은폐와 방관 속에 방치하지 말고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로 진실을 규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군인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대한민국이 되는 길입니다. 2025년 8월 26일 소령 노은결. 이 사건은 실질적인 증거는 부족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회적 경고 신호임이 확실하고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진실을 외면하고 피해자가 도와줄 정치적 가치가 없다고 외면당한다면 우리 사회는 권력자 중심, 계산정치, 양심 고발자의 고립 구조, 그리고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피해자를 방치하게 됨으로써 큰 문제가 발생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직접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건임이 분명하고 정황 증거 및 일관된 진술이 존재하며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인 만큼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신속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유보기관의 적극적인 재수사를 절실히 건의드리면서 오늘 이 계기로 우리 언론사들이 후속 취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노은결 소령의 이 억울함을 좀 풀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도움 주시기를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조사, 수사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오늘 저희가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소령 노은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최혜병 사건의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된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인 저의 사건 관련해서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에서는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주시고, 제 사건이 다른 특검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다른 특검과도 상호 연계를 통해서 꼭 진실과 정의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은결 소령하고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장인수 기자를 통해서 오래전
작년부터 사건 내용은 들었습니다. 이거 전두환 박정희 시절이나 있을 그런 어떤 국가 폭력인데 이게 왜 밝혀지질 않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지, 또 윤석열의 계엄 내란 때문에 이게 이슈가 안 되고 있는데, 그저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기자회견과 달리 수만 명들, 수백 개 댓글들이 이 사건 이제 왜 이제사 밝히려 하냐, 왜 장인수 기자는 진즉 안 하고 이제 하냐고 원망도 많이 하고, 노홍결 소령님한테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 뭐 내가 아픈 데를 이야기해야 남이 아픈 줄 아는 거지. 적극적으로 기왕 하는 거 최선을 다해달라는 그런 부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장인수 기자, 정의로운 장인수 기자 한테도 이 사건의 끝장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당연히 노홍결 소령뿐 아니라 그 가족분들 위로와 함께 이제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모든 걸 불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신부님 또 유재열 변호사님이 유능한 변호사잖아요. 이명수 기자와 동창이고 강원도 삼척분인데 사건만 맡으면서 잘 하니까 잘 될 거라 보고, 여기 나오신 정말 일 잘하시는 분들 오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빨리 오늘 고소장을 접수하면 빨리 특검에서는 수사를 시작해서 빨리 진실을 밝히고 그 관계자들을 엄히 처벌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나와서 노소령은 불상의 인원들로부터 불법 사찰도 당하고 폭행이나 뭐 이렇게 기타 범죄 행위를 당한 당사자시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분이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최혜병 특검 앞에 나온 이유는 최혜병 사건의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부터 파생된 또 다른 피해자로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더 이상 저와 같은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검에서는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주셔서 저에게 가해를 가한 인원들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반드시 해주시고, 최혜병 특검뿐만 아니라 다른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도 제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특검과도 상호 연계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이제 특검법의 수사 대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그 중에 어떤 것과 관련이 있으실지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처음 제 사건의 시작은 대통령실에 걸려 있었던 그림, 그리고 그에 대한 의문들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 그 안에서 당시 경호처 인원들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그림이 매우 비싸다,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구입을 했다, 무속,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 라는 내용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부터 제 사건이 시작이 됐고, 이후에 임성근 사단장이 국회에서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누구를 만난 적도 없다 라는 말을 듣고, 그가 위증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비록 그 촬영이 불법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공익이 더 크다는 생각에 촬영과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사찰했었던 정보기관 요원들 또는 그와 관련된 국방부나 군 요원들, 그 인원들이 저에게 했었던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자분의 질문. 없으면 뭐 이걸로 끝낼까요? 네. 네, 네. 저희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류재율 변호사입니다. 네. 다시 좀.
이름은 리을 류재율. 유재유. 네, 네. 제가 명함을 명함 드릴게요. 좀 이 마이크 명함을 쫙 돌려. 자료 자세한 자료는 장인수 기자가 다 보내오고 있어요. 장인수 기자 전화번호 몰라요? 장인수 기자 변호사님한테 드릴게요. 난 서울에 저기 기자들한테 명함 좀 주고 설명을 잘 못하지 않아요. 예. 이제 우리가 오늘 잠깐 와보세요. 예. 오늘 이렇게 이제 판을 벌렸잖아. 예. 처음에는 유튜브들만 기자회견을 하고 예. 안에 들어갔더니 연합뉴스, 연합TV 등등이 밖으로 나와서 이제 매우 궁금할 사안이잖아. 예. 이거 보도 안 하면 근데 이거 보도한 기사도 사라졌다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 작년 12월에 기자회견하고 몇몇 언론사에서 기사를 띄웠거든요. 예. 근데 기사를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내리라고 그래서 그때 권영세 아마 비상대책위원장이었는지 당대표였는지 뭐 거기서 내리라고 그래서 기사를 거의 내렸고, 안 내린 데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걸어서 반론 보도를 다 게재하게 했고요. 근데 이제 반론 보도 나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원 기사가 검색이 안 돼요. 처음에 썼던. 그 부분도 좀 취재를 해서 왜 국민의힘에서 이걸 지우라 하고 문제를 제기했는지 부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 장인수 기자가 그 부분도 짚어줘야 언론을 바로 잡을 거 아니냐. 분명히 어떤 국가 폭력으로 기사를 썼는데 그걸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지우라 해서 지운 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좀 이번 노은결 소령 사건 다룰 때 좀 얘기를 해줘야 다음에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반론의 내용도 참 웃긴 게, 대한민국 정부는 노은결 소령을 사찰하지 않았다, 혹은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굳이 대통령실 그림이 뭐 무속과 관계 있다, 김건희가 사라고 지시한 거다, 요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요청을 해서 그거를 게재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대통령실 12월 20일이니까 12.3 내란 직후인데도 김건희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다 꼼꼼히 체크해서 야, 이거 이렇게 반론 내도록 해 라고 시킨 거 아닌가. 그렇죠. 강하게 의심이 돼요. 그 노은결 내용을 보면. 소령이 확정해서 이게 김건희가 뭐 그림을 걸었다는 안 하고 의혹만 제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실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하더라. 들었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론을 했죠. 참 웃긴 반론입니다. 참 김건희가 계엄 이후에도 실권을 뭐 김건희 나라였으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은 그런 부분도 이번에 상세히 좀 해서 이제 매불쇼도 나갔고 오늘 기자들 기사도 나올 거고 그간 고생한 보람을 좀 갖도록 하고. 노은결 소령 가져온 지금 어떻게 괜찮아요? 사실 이제 노은결 소령님이 이 허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야 돼서 원래는 배를 타는 일을 했었고요. 해군이니까 당연히 부함장으로 이제 배를 타다가 의장대장으로 또 발탁이 돼서 의장대도에서 근무를 한 건데, 사실 허리가 튼튼해야지 군복무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정상적인 군복무를 할 수 있는지가 지금 사실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군에서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복무를 한다라고 하면 행정직이나 이런 쪽으로 보직 발령을 내주지 않고 야, 너 배 타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발령을 내버리면 거의 군복무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그런 부분도 좀 군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고, 지금 그리고 그때 허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뭐 많은 돈은 아닌데 수술비가 한 500만 원이 되는데 그 돈을 아직 안 내고 있어요. 뭐 못 내기도 하고 안 내고 있는 게, 왜냐하면 공상 처리를 해주면 이게 이제 복무 중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공상 처리를 해주면 그 비용을 나라에서 군에서 대주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시험 하나 불러서 너는 휴직 기간 중이었고 이게 군복무와 상관이 있는 거냐, 너 혼자 다친 거 아니냐 이래서 지금 공상 처리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500만 원이 그냥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그래요? 빚으로 갖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휴직 중이니까 뭐 이렇게 벌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도 자진의 사건이 잊혀진다는 거, 아무도 관심 없다는 거, 이것 때문에 좀 노은결 소령님이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저도 좀 더 열심히 뛰어서 이 사건을 알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내가 좀 말씀드렸지만 노은결 소령도 이제 이거 기왕 뭐 국가 폭력하고 싸우는 거잖아. 단단한 어떤 정신무장해서 각오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잘 우리 네. 장인수 기자랑 유재일 변호사랑 잘 네네. 해서 좀 해결되도록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예, 예. 예, 예. 아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